반갑습니다. 물리치료사 임원현입니다. 우리 몸에 균이 들어와서 아프지 않는 이상 그 모든 원인은 근육이다 라고 제가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저희 주장은 한결같은데요. 우리 물리치료사들이 치료를 하고 있는 신경근골격계 질환들, 대충 한 세어보면 60개 정도 질환이 됩니다. 그 질환의 모든 원인이 근육이다 라고 저는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주장을 책으로도 쓰고 있고 지금 영상으로 올리고 있는데, 어제는 주간판이 탈출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주간판이 탈출하는 이유 또한 요추를 가로지르는 근육들이 건경직에 의해 가지고 척추 내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그 증가된 압력이 척추의 후외척인 주간공으로 빠져나온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MRI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요추를 익스텐션, 룸바를 익스텐션을 시키게 되면 척추 내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MRI 상에 디스크가 튀어나온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반대로 트렁크를 플렉션, 즉 허리를 숙이는 동작을 하게 되면 척추가 뒤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척추 내부의 압력이 빠짐으로 인해서 뒤로 탈출되어 있던 디스크가 중심을 향해 들어가 버리는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로도시스를 시키고 체간을 바로, 척추를 바로 잡고 골반 앞쪽으로 자꾸 당기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자세를 잡으면 잡을수록 척추 길이끈이 계속 단축이 되고 계속 짧아지기 때문에 척추 내압을 계속 증가시킨다. 따라서 허리를 플렉션 시키고 척추 길이끈을 풀고 체간을 로테이션 시키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백이스텐스 머슬을 릴리즈 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척추 내압을 감소시켜주면 빠져나와야 되는 디스크는 제 위치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어서 퇴행에 의해서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긴 질환으로 알고 있고, 대부분은 수술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척추관 협착증 또한 그 원인은 근육이고, 근육을 풀면 척추관 협착증은 치료가 된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주간판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의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보면 주간판 탈출증의 나이는 20대에서 40대 초반의 젊은 층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아니면 30대 후반까지. 그에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50대 이후, 즉 중장년층에 호발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추가반 탈출증은 한쪽 다리가 좀 저리고 전기가 통하는 듯한, 또는 감각이 떨어지기도 하고 힘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한쪽 다리고, 척추관 협착증은 주로 이제 양쪽 다리가 다 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앉아야 되고, 앉아 있다가 좀 쉬면 좀 힘이 생기니까 또 걸어갈 수 있고, 이런 증상이 있고요. 추간판 탈출증은 허리를 숙이거나 앉고 걷고 앉아 쉬고 해도 계속 불편하고, 또 다리 올리기 검사, 한쪽 다리를 들어보면은 이거 원 레그 테스트라고 하는데, 한쪽 다리를 들면 그 다리 저린 쪽에 골반부터 다리 들이 올리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을 올린 상태에서 힘을 주라고 해도 그 힘이 떨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간판이 탈출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간판이 탈출이 되면 다리 쪽으로 내려오는 신경을 누르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있는 모토의 파워가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를 숙이기 힘들고, 하지만 이에 반해서 척추관 협착증은 대표적인 두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하나가 걸으면 통증이 있고 쉬면 편해지는데, 심한 사람은 100m도 못 걸어가고 앉아 쉰다고 하잖아요. 이것을 신경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뉴로제닉 클라우디케이션. 또 하나가 허리를 펴기가 힘듭니다. 이 디스크는 허리를 숙이기가 힘들지만 협착증은 허리를 펴기가 힘들다. 그래서 허리를 펴기가 힘드니까 허리를 숙이고 있게 되는데 결국 꼬부랑 허리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쇼핑 카터 증후군이라 한다. 협착증은 50대 이후, 그 다음에 뉴로제닉 클라우디케이션, 쇼핑 카터 증후군, 이것이 두 가지 증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들어 50대 이후 장년층에게 주간판 탈출증이다, 디스크라고 하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경우를 들어보게 되는데 사실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는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뭔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형외과학 책에 언급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노화가 진행되는 척추에 주로 영향을 끼치는 흔한 질환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척수신경이 압박되는 이 스파이널 코드를 말합니다. 척추신경, 스파이널 너브가 아니라 스파이널 코드가 압박되는 이유는 견고한 골 조직에 둘러싸여 있는 신경 조직이 황색인대 비후 척추벽과 관계된 연골, 탈출된 추간판 소면 관절의 골격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더 자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에 척추관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인 저는 그렇죠. 척추관이 좁아져서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고 있다면 치료를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도수치료를 통해서. 근데 많은 물리치료사들은 도수치료를 통해서 이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죠. 그래서 수술을 하면 뭐 3개를 고정했는데 어떤 경우 2개에서 3개를 이렇게 페디클을 떼가지고 드릴로 박아버리는 이거 스파이널 퓨전이라고 합니다. 6개월 동안 브레이스를 착용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형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수술을 해야만 협착증이 낫는다면 손으로 도수치료를 하는 물리치료사들은 치료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수술만이 정답이라면 손으로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물리치료사들은 사기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돈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 이유는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척추관 협착증은 정형외과 책을 들여다봐도 추간판 탈출증에 비해서 정보가 10분의 1 정도로 굉장히 작습니다. 이것은 인터넷에서 찾아온 정보들인데요. 보다시피 척추 바디가 있고 이걸 뭡니까? 버테브랄 포라멘이라고 합니다. 버테브랄 포라멘인데 이 24개의 척추가 탁탁 쌓이게 되면 관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스파이널 캐날이라고 그래요. 척추관. 하나는 추공이라고 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관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대행에 의해 가지고 척추관이 이렇게 좁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 노란색에 스파이널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척수가 이렇게 스파이널 캐날이 좁아지면서 스파이널 코드를 누르게 되는데, 누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스파이널 코드는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에 있는 듀라마타에서 스파이널 러브가 빠져나와서 다리로 신경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듀라마타를 압박을 하기 때문에 스파이널 러브가 압박을 받게 되고 다리가 저리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수술 외에는 답이 없잖아요. 이걸 끌어내는 수밖에. 그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령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 스파이널 스테노시스의 파라독스, 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역설인데요. 이게 뭐냐면, 이 코다 이키나 이라는 게 있는데 마미총이라고 합니다. 마미총, 말꼬리와 닮았다고 해가지고 마미총, 이 스파이널 코드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는 룸바와 세크랄 너브의 다발을 코다 이키나라 합니다. 이 부위를 말합니다. 이 부위라고. 그 다음에는 각 하나의 신경 다발이 빠져나와서 다리로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이 너브 스트럭처는 어디에, 이 마미총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있냐면은 1번의 요추에 위치를 한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자, 여기서 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나요? 우리가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척추관 협착증은 몇 번에 호발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L4, 5 여기에 호발을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스파이널 코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령 이 부위의 스파이널 캐날, 척추관이 아무리 좁아진다 하더라도 이 스파이널 코드를 압박할 수 있는 스파이널 코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환자들이 다리가 저리고 앉아 쉬어야 되고 허리를 펴면 다리가 저려서 허리를 못 펴고 지팡이를 짚고 다닐까요? 자, 보십시오. 척추관이 아니면 대체 어디서 신경이 눌린 거냔 말입니다. 다리로 연결되는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렸기 때문에 환자가 신경통이라고 하는 이 방사통을 호소하지 않겠냐 말이죠. 이걸 방사통 라디에이팅 페인이라고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신경성 파행이라고 합니다. 그래, 뉴로제닉 클라우디케이션. 척추관 협착증은 약 한 3% 정도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증상은 주로 양쪽 다리, 바이라테랄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지금 강의 시작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 요통에 관한 흔들리지 않는 진실 한 가지, 근육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어제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추간판 탈출증에 대해서 이야기한 부분인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통의 원인은 다른 원인이 아니에요.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추가 전만 되기 때문입니다. 요추의 전만, 룸바 로도시스 때문입니다. 룸바 로도시스 때문에 추간판이 탈출을 한다 했죠. 척추 내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스파이널 스테노시스, 척추관 협착증 또한 퇴행 때문이 아니라 요추의 전만, 룸바 로도시스 때문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추가 전만되면 추간공이 어떻게 변하냐라고 봤을 때, 이게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트렁크를 플렉션 시킵니다. 플렉션, 밴딩 포워드. 플렉션 시키면 파셋 조인트가 위쪽으로 어버드 글라이딩 되면서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의 공간은 어떻게 됩니까? 커져 버리고요. 익스텐션입니다. 밴딩 백워드. 뒤쪽으로 제끼면 파셋 조인트가 다운워드 글라이딩이 일어나면서 구멍이 좁아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로도시스 되면 될수록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이 좁아지기 때문에 스파이널 코드에 있는 제일 바깥에 있는 경막에 붙어서 빠져나오는 이 스파이널 러버가 빠져나올 공간이 좁아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경이 눌리는 것이에요. 위쪽에서 내려오는 이 스파이널 캐날이 눌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빠져나오는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이 좁아지면서, 이쪽에서 좁아지면서 다리로 내려오는 스파이널 러버가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 로도시스 때문이잖아요. 자,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의 다리 저림이나 방사통은 다리로 연결되는 신경이 어딘가에서 눌렸다. 첫 번째는 척추관이고 두 번째는 추간공이다. 그러니까 척추관에서는 눌릴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가 추간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만약 물리치료사라면 이 좁아진 추간공을 넓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요추를 전만시키는 근육들, 모든 요통의 원인은 전만이라고 했죠. 전만시키는 근육은 이 딱 4개밖에 없다. 척추 길이건, 광배건, 요 방향건, 앞쪽으로 들어오는 일리오사스. 이 4개가 치료 타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근육을 얼마만큼 빨리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다리 통증 저림이 없어지고 100m 걷던 것들이 2km, 3km로 가게 되고요. 산도 오르게 되고. 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관에서 척수, 즉 스파이널 코드가 압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추간공, 즉 스파이널 러버가 빠져나오는 인터버테브럴 포라멘에서 척추신경, 스파이널 러버가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추간공이 좁아지는 이유는 요추가 전만, 로도시스 되기 때문이고, 요추를 전만시키는 근육은 척추 신전근 3개, 그 다음에 요추를 전만시키는 장요근 총 4개 근육뿐입니다. 따라서 치료의 성패는 돌처럼 탁탁하게 굳어있는 이 4개의 근육을 얼마나 효과적이고 얼마나 빨리 풀어서 추간공을 넓게 해주느냐의 싸움입니다. 따라서 빠르고 늦고의 차이일 뿐 근육은 언젠가는 풀리게 된다는 것이고, 따라서 100% 치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자꾸 퇴행의 문제다, 골반의 문제다, 이런 또 근육이 약해서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시킨다, 다 안됩니다. 저 또 왜 안 해봤겠어요. 20년 이상의 임상을 해오고 수많은 논문을 쓰고 수많은 책을 읽었던 제가 왜 근육으로 돌아왔겠냔 말입니다. 척추로 안 가고. 이제 물리치료사분들도 포커스를 척추나 디스크 또는 관절, 연골, 이는 구조물에서 벗어나서 다시 바깥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의료 전문가 중에 근육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가장 많은 공부를 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아니고 물리치료사입니다. 근육 600개의 근육이 어디에서 부착을 하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는지 먼저 알고 있고요. 기능해부학과, 그리고 근육이 힘을 줬을 때 발생하는 그 힘에 관련된 바이오메카닉, 운동 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한 유일한 전문가 집단이 물리치료사예요. 근데 왜 물리치료사들이 근육을 포기하고 엑스레이를 들여다보고 MR을 들여다보고 왜 자꾸 조인트로 관절로 들어가냐 말입니다. 제발 밖으로 나오십시오.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근육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요.
이 근육이 약했어. 위축이 아니라 근육이 굳어 있었어. 뭉쳐 있기 때문에 파워가 떨어지는 것이고, 뭉쳐 있기 때문에 관절을 압박을 하는 것이고, 그 결과 연골이 닳고 석회가 생기고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힘줄이 염증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정말 이해가 부족하다면,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제가 계속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제 영상을 들으면서 정말 진지하게 치열하게 한번 스스로 고뇌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치료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물치사 화이팅입니다.